이제 단위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옥시 부인전인데요. 드디어 승희와 태영이 기다리던 초야를 치렀습니다. 태영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서방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승휘는 알고 있었다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달달한 첫날 밤을 치렀죠. 승희는 예인을 그만두고 윤겸 삶을 선택한 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태영을 통해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청수현은 만수삼 사기 사건으로 모두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었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희소식이 생겼는데요. 바로 허순 선생이 태영이 키우고 있는 노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준 것이죠. 태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회를 나누어 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승휘와 함께 한양으로가 계약까지 체결하고 오게 되죠. 이제 청수현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청수현 사람들은 모두 별감덕이라며 승휘에게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에 벅차오름을 느끼는 승휘입니다. 승휘는 그제서야 왜 태영이 사람들에게 배품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닮아가는 듯 보입니다. 태영에게도 크나큰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바로 승휘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해하며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영과 승휘를 잡으려고 의금부 종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바로 이것인데요. 그들이 잡으러 온 건 태영뿐 아니라 송서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송서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이들을 체포하려는 배후에는 박준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소혜지 아닐까 생각되죠. 김낙수는 승휘를 비롯한 유향소 사람들에 의해 고발당하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사사로이 노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청수현에서 저질러온 모든 비리들이 다 밝혀진 것이죠. 결국 승휘는 태영을 대신해 그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소혜는 김낙수의 죽음을 알고 오열했는데요. 구덕이를 죽였으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박준기를 원망하죠. 하지만 박준기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기는 청수현에서 노회를 키우고 있는 밭을 뺏으려다 실패를 했는데요. 노회가 돈이 된다는 사실에 현감을 앞세워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이 재판 증거를 찾아내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죠. 이쯤 되면 소혜보다 박준기가 더 태영을 죽이고 싶을 텐데요. 그것이 결국 태영을 노비로 몰아간 이유이죠. 송서인 이름이 거론된 건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덕이가 도망노비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배경에는 정혼자였던 송서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겸이 그 송서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15화 예고편에서는 태영이 잡혀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옥필승대감이 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적대를 만나서 사망한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구덕이 태영의 행세를 한 것도 그때라고 단정지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조사는 태영이 구덕이인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죠. 그런데 관찰사로 있던 허종문에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이때 허종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새로운 증거냐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 태영이 구덕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는 것은 태영이 구덕이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준 태영은 소복을 입은 채 옥에 갇힌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소복을 입은 태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소혜 집에 등장했죠. 이때 소혜 표정은 노비로 자신 집에 다시 오게 된 걸 환영해라는 표정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장면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태영이 구덕이라고 믿고 있는 소혜의 간절함에서 나온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1화 재판 장면과 너무나 상반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1화에서 태영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다고 오해를 받아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당당히 말했죠. 그런 것으로 보아 그가 소복을 입고 옥사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양 일부 지역에서는 괴질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충일 또한 괴질에 걸려 위험한 상황이죠. 박준기는 전염병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약재를 사들인 상태인데요. 괴질이 점점 퍼지자 약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찰사로 있던 허종무는 박준기와 병조 판서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죠. 그가 청수연의 덕훈을 내려보낸 것도 단순히 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보낸 것이 아닌데요. 배후에 박준기와 병조 판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잡기 위해 어사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비리 증거를 잡는 것인데요. 아무리 심증이 있다고 한들 완벽한 비리 증거가 없으면 호판대감과 병조 판서를 처단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승위는 박준기가 청수연에 내려오자 태영 정체가 들통날까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태영은 이렇게 말을 하며 그를 안심시켰죠. 바로 자신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영은 자신이 체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끝동이를 시켜 승위에게 피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태영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덕훈이 청수연에 내려온 건 임금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관찰사이던 허종문과 이덕훈 배후에는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들 세력을 잡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박준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태영을 구더기로 몰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허종무는 태영을 미끼로 박준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판을 키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박준기와 병조 판서의 비리를 밝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영을 돕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바로 김씨 부인과 홍씨 부인입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박준기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인데요. 이충일은 2번씩이나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져 부인과도 떨어져 지내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과거 조사 시에 박준기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씨 부인과 덕훈이죠. 홍씨 부인 또한 금광에 투자해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만수 3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큰 위험에 처했었죠. 홍씨 부인은 14화에서 꼭 한번 은혜를 갚겠다고 태영에게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은혜 갚을 시간은 지금으로 보이죠. 예고편에서 보면 김씨 부인이 박준기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를 왜 찾아간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 박준기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설마 괴질을 앓고 있는 이충희를 살리기 위해 약재를 구하러 그 집에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태영의 비밀을 누설하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성정으로 보아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박준기 집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집에는 현재 괴질 치료에 쓰이는 많은 약재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죠. 이충일 또한 현재 괴질에 걸려 위험한 상태인데요. 박준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충일을 살려달라며 약재를 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태영으로부터 노비들과 접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비들은 자신들 편이니 그들은 약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정보를 허종문에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막심이 누군가를 보고 놀라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진짜 윤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12화에서인가 윤겸이 청수연에 등장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도겸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삿갓을 쓴 남자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겸은 현재 태영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결혼을 주저하는 태영에게 자신이 노비인 걸 들키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나타난 것이죠. 윤겸은 막심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후 한양으로 태영을 구하기 위해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윤겸이 태영이 구더기가 아니라는 증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는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는데요. 언젠가는 태영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집을 지켜준 태영에게 선물로 태영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도겸이 데리러 갔을 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신이 준비하는 계획이 있어 현재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윤겸도 박준기에 대한 비리 정보를 취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부 몰래 청나라와 불법적인 거래도 했을 것으로 보이죠. 윤겸은 직접 재판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은 송서인이 아니라 진짜 윤겸이라고 말하며 누군가 자신들 부부를 모함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죠. 돌팔매를 맡던 광화문 재판장에는 태영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증인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준기의 범죄 비리를 증언하는 사람은 김씨 부인과 홍씨 부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태영이 구더기가 아니라는 증언자는 여러 명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겸도 그 중 한 사람이죠. 그리고 소혜노비도 구더기가 아니라고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꼭꼭 숨겨뒀던 태영 오라버니 또한 결정적으로 동생이 맞다고 증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태영이 맞다는 증거는 많은데 구더기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준기와 병조 판서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태영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모함을 당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큰 공을 세운 대가로 임금으로부터 큰 선물까지 하사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승휘와 태영은 청수연을 떠나 바닷가 집에서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